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읽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 생각과 같은지 틀린지 TF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시는 동안 저는 차를 마시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정답이랄 거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전부 F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신 내용,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은 myth, 네, 근거 없는 통념이죠. 늘 우리 영어 교육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생각인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근거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근거가 부족한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학습 과정은 마치 쓴약과도 같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열매는 달다. 어려운 지문을 너끈히 읽게 되는 것은 정말 태산같이 아득하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에 매달려야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한숨이 나온다. 이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 남의 나라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 어디 쉽겠냐. 죽기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겨우 가능한 거지.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나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원어민처럼 뉴스 기자도 읽게 되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운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두꺼운 단어장과 씨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셨는지요?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절실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러한 어른들의 말씀은 일견 일리는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평생의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워선 이 긴 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될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읽기는 단순히 언어 학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오롯이 즐기는 읽기, 즉 독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되고 종종 달콤한 열매도 맛을 봐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운 과정과 열매 맛을 경험해서 결국 큰 성취를 이룬 읽기 학습자라면은 자식이든 제자든 타인에게 결코 이런 고통을 갖다가 권장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후에도 영어 읽기를 아주 즐겁게 지금 즐기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겠죠. 이것이 소위 진정한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고통을 억지로 인내해서 읽기를 어렵게 이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종료되는 순간,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 어떤 다른 시험,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지 않겠죠. 안타깝게도 고통을 통해서 어렵게 갖고 온 열매,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네, 둘째, 내 실력보다 어려운 지문을 읽어야 독해 실력이 향상된다. 쉽게 해석이 되는 글을 읽으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다 아는 단어와 단순한 문장으로 쓰여진 영어 텍스트는 굳이 학습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쉬워서 읽기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독해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금 도전적인 학습서를 고르고 어려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학습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아동용 이야기책, 쉬운 독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고, 그러한 책을 읽게 되면 내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아 창피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정말로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읽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 입력량이 많아야지 읽기가 향상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읽어야만 한다는 필수 조건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같은 경우에 자신이 쉽다고 생각하는 지문을 읽을 때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보다 더 많이 읽을 수가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명작 소설을 끙끙 밤새며 읽으면서 읽기 능력이 일취월장됐다 하는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쉬운 책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하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용 외에 많은 것, 모르는 단어, 또 복잡한 문장 구조, 모호한 개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또한 이해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 설명을 들어야 되죠.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야만 알아듣는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량을 늘려서 읽기 능숙도에 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용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 읽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많은 양을 읽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더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단어의 뜻을 많이 암기해 두면 독해를 잘할 수 있다. 독해를 잘 못하는 것은 주로 단어 실력이 없어서이다. 영어 읽기를 하다 보면 진정한 독해의 승자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자라는 말을 항상 절감하게 된다. 독해 실력은 어휘 실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매일 영어 단어집으로 많은 단어를 별도로 공부하고 시험도 본다. 독해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에서 막히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내가 독해를 못하는 것은 영어 단어 실력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해를 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열심히 사전을 찾아서 적어둔다.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예 포기하고 싶어진다. 단어를 많이 알면 독해를 잘한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했고요. 외국어 학습자가 독해를 문제없이 텍스트 막힘없이 쫙 읽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3,000단어분 합치면 한 10,000단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 단어를 메꾸기 위해서 암기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외우는 것으로 따라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것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열심히 외운 그 단어 실제로 독해에서 만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어휘를 소화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텍스트에서 접해서 우연적으로 배우는 어휘, 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우연적 학습.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주장한 학자는 많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문에서 만나서 배우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맥락에서 없이 뜻만 외우고 넘어가는 것과는 배우는 어휘 지식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유추하거나 건너뛰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읽기 과정에서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도리어 읽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넷째,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독해를 잘할 수 없다. 단어 실력만큼이나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문법 실력이다.
문법 중에서도 특히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문장의 오형식 등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영어 문장은 매우 복잡해서 동사를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한 까닭에 수업 시간에 구문 분석 강의만으로도 부족해서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는다. 이렇게 문법 지식이 갖추어져야만 독해력이 보상이 된다. 영어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결국 독해를 잘하게 되지 않았는가.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법. 특히 문장 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왔는데요. 물론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면 그 문장의 뜻을 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기를 잘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조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장 구조를 식별하는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저자의 의도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문장 구조를 식별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식별하는 이 문법 실력은 사실은 그 독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 줄 한 줄 문장 구조 식별은 잘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글 읽기에 더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하고 단어만 열심히 하면 독해를 잘하게 되겠지 라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구문 분석 능력이 좋으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문장 구조에 익숙하게 되면 막힘없이 단숨에 읽어낼 수 있어서 읽기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문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면 결국 장문의 글도 빨리 읽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는다 라고 저도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읽기 속도는 많이 읽을수록 저절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려는 것과 유창하게 빨리 읽으려는 것은 별개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글 읽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문장을 같은 중요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는 것은 잘못 글을 읽는 학습자, 글을 잘 못 읽는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읽기 습관이라고 합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문 독해는 구문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학교 수업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읽기 지문을 혼자 해석해 두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수능 중심의 영어 수업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문법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인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전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할 근거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혼자서 하는 묵독, 혼자 읽는 것은 유창성 신장에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텍스트 공략 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읽기의 목적을 세우고 전체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이때 모르는 단어나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혼자 읽지 않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면 깔끔하게 식사를 마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혼자서 밥 먹는 법을 터득하게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사의 지도하에 중도 개입이 없이 혼자서 쭉 글을 읽는 연습, 속독 훈련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설명 없이 질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학생이라면 그것은 교사의 설명보다는 지문의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언어 입력을 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당연히 습득도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운 지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가 모든 문장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에 차라리 쉬운 지문을 여러 개 혼자 읽어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과서 텍스트량이 더 많아지면 교사, 학생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현재 교과서의 본문 길이도 적지 않아서 수업 진도 나가기에도 급급합니다. 가르치기도 힘들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나치게 학습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읽어야 하는 양도 많고 그만큼 더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암기할 사항이 많아지니 시험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요. 사교육 없이 혼자 힘으로 학습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되면 영어 읽기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읽기 학습의 동기가 저하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문의 길이와 읽기 난이도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간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읽기 지문도 상당히 짧은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교과서의 지문의 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많아지면 학생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입력 양이 많아야 읽기가 향상이 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 과정에서 접하는 텍스트의 총량은 수능 지문 수준의 글 읽기는 물론 읽기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흔히 교재가 두꺼워지면 암기할 것이 많고 더 어려워져서 감당이 버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쉬운 글을 내용 중심으로만 읽히면 또 강의 내용 이해도 점검 평가는 하지 말고 읽기 훈련 양에 따른 실질적인 능숙도에만 관심을 들이면 또한 활동 중심 과정 평가를 하게 되면 더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수업 역시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정독 수업 자리에 실제 자료를 통한 내용 중심 입력, 책 감상, 다독 이런 활동으로 대체한다면 진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방법은 본문을 모조리 외우는 것이다. 다소 불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암기만큼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그만큼 정확한 구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단어, 구문 등 표현에 익숙해진다. 문장을 암기하는 가운데 문법사항 등 텍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작문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까닭에 내신 시험에서도 지문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이다. 네, 제가 앞으로 강조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읽기 능숙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것을 기술과 지식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부지런히 많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사이트 워드, 스키마, 어휘 지식, 각종 텍스트 공략을 위한 기술, 읽기 전략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도 바쁩니다. 지문 한 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본문 암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기 위한 반복적인 읽기는 유창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같은 시간에 유사한 다른 지문을 여러 개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 별로 없게 되죠.
다른 지문을 여러 개 읽게 되면은 거기서 배경지식, 읽기 기술 연습, 새로운 어휘의 표현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지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게다가 반복 학습이나 지루한 암기는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여러분, 영어 읽기 오해와 진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읽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케이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적이군요. 하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강의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